우리는 아이에게 질문을 참 많이 하죠. 하지만 대부분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뭐야? 맞아, 틀려. 정답이 뭐야? 이건 모두 닫힌 질문들이에요. 단답형으로 아주 정확한 답을 말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요, 아이는 뇌는요. 안녕하세요. 강명주의 창의력 놀이터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창의력 전문가 강명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창의력은 타고난 게 아닌가요? 우리 아이는 상상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창의력은 재능이 아니라 환경의 결과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열린 질문이죠. 자, 그럼 열린 질문이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창의력을 키우는지 몇 가지에 대해서, 한 5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창의력은 정답 찾기가 아닙니다. 자, 우리는 아이에게 질문을 참 많이 하죠. 하지만 대부분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뭐야? 맞아, 틀려. 정답이 뭐야? 이건 모두 닫힌 질문들이에요. 단답형으로 아주 정확한 답을 말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요, 아이는 뇌는요, 이 순간 빨리 정답을 찾는 모드로만 막 움직이게 돼요. 하지만 반대로 열린 질문은 아마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학교를 가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바꾼다면요, 질문을 받는 순간 아이들의 뇌는요, 가능성을 탐색하는 모드로 바뀌어요. 즉, 바로 창의력이 출발점이 될 수 있죠. 두 번째입니다. 열린 질문은요, 실패를 지워줍니다. 닫힌 질문에는요, 늘 정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렇게 느껴요. 틀리면 어떡하지? 말 안 하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모른다고 하자. 하지만 열린 질문은 틀린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로만 해도 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아이들은요, 틀릴 걱정을 좀 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말하고요, 내 생각을 최대한 다양하게 떠올리고 다양하게 표현하고 상상하면서 이야기하는 걸 매우 즐기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닫히는 게 아니라 쑥 열리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자기 신뢰감과 창의적 용기가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생각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하나 들어볼게요. 이 색은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생각이 여기서 끝나게 돼요. 이건 빨간색. 하지만 왜 이 색을 골랐어? 라고 물어보면 빨간색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야. 이렇게 좀 열려있겠죠? 그리고 다른 색이면 느낌은 어떻게 달라질까? 이렇게 또 질문하면요, 이 질문 속에서 아이들이 이유를 만들고 비교하고 자기만의 논리를 말하고 확장하면서 이 과정 속에서 창의적인 핵심 요소인 사고의 유연성과 생각의 연결력 그리고 표현의 깊이가 함께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아이는 대답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즉 열린 질문의 가장 큰 힘은 이것입니다. 아이를 어른의 질문에 맞춰 대답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해 만들어내는 주체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넌 어떻게 생각해? 너라면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질문을 자주 만난 아이는요, 문제를 만나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자신만의 생각과 논리적으로 그리고 사고를 하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스스로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사고를 키우게 됩니다. 자, 그럼 창의력을 높여줄 수 있는 질문 방법 4가지에 대해서 한번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아이들과 이런 대화를 해보세요. 자, 철수가 오늘 학교를 안 간대. 우리가 그 친구가 학교에 나올 수 있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철수 집에 찾아가서 철수에게 만나고 아침에 학교에 같이 갈 수 있게 시간을 만들어줘서 같이 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난 이런 방법이 있어. 철수가 요즘에 핸드폰 게임을 많이 하거든. 그 게임에서 만나가지고 내일은 학교에서 만나서 우리가 그런 게임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즉, 이런 질문들이 아이가 사고의 확장을 할 수 있고 생각을 다양하게 가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자신만의 논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창의력을 키울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요, 또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어떤 장면을 보고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과 이 일이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이런 장면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 장면을 보고 이 전에 있었던 일을 만드는 거예요. 이 친구는 엄마한테 뭔가 들킨 것 같아. 아마 내가 볼 때는 집에서 엄마가 과자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과자를 먹고 있다가 문이 열려서 아이가 이렇게 놀랬던 장면이야.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끝났을 것 같아? 이 일을 놀래고 나서 엄마가 와서 딱 뛰어가서 소파 밑에 숨어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 아들이 어디 있지? 이 사이에 꼭꼭 숨었다가 몰래 방으로 들어가서 자는 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렇게 하나의 장면을 보고 전반과 후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는요, 어떤 그림을 보고 말풍선 스토리를 만들기 예요. 뭐 예를 들어 A, B의
만화의 이미지를 갖다 두고요. 이 말풍선이 있을 거잖아요. 사실 그 만화의 내용에. 그 말풍선의 내용을 지우고 아이가 그 말풍선의 스토리를 직접 만들어 보는 겁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답변들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실제 싱크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내용 중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자, 학교에 가는 길, 집에 가는 길, 다른 길로 가보기. 이런 놀이가 매우 좋아요. 일상적으로 습관을 많이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우리가 매일같이 가는 슈퍼마켓 간 길, 가장 최적화된 길로 가죠. 이번엔 또 반대로도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환경도 보고, 다른 환경에서 느끼는 감정도 느끼고, 새로운 길을 또 개척도 하고, 이러면서 아이들의 창의적인 영역들을 많이 넓혀줄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아이가 스스로가 문제 해결 능력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하나 더 드릴게요. 4가지가 아니라 5가지입니다. 자, 스무고개 게임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 스무고개 하면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질문들을 어떻게 해야지 답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이가 방법을 찾게 됩니다. 자, 지금 5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창의력을 높여줄 수 있는 질문 방법, 이 5가지를요, 아이들에게 직접 해보시면요, 아마 정말 아이들은요, 창의적인 아이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창의력은요, 더 많은 답을 주입한다고 해서 길러지지 않아요. 아이의 사고를 성장시키는 것은요, 정답의 양이 아니라 질문의 질입니다. 무엇을 가르치실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정말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